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요, 몰디브 개론입니다. 초보 트래블러들의 필수 상식, 몰디브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입니다. 자, 그럼 몰디브 2탄 몰디브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디브는 아름다운 섬나라죠. 인도양의 진주라는 말처럼. 자,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섬, 1리조트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섬만 1000개가 넘기 때문이에요. 섬이 엄청 많아요. 1000개가 넘어요. 자, 리조트 역시 200개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이 순간에도, 잠을 자는 이 순간에도, 밥을 먹는 이 순간에도 신규 건설 중인 리조트가 있는 상황이죠. 몰디브 리조트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작 필요한 이 필수 기본 지식은 없이 리조트 소개만 주구장창 보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몰디브에서 금지된 거,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죠.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는요, 외국인 출입업소를 제외한 일반 식당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슬람 국가인 만큼 돼지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 삼겹살 안 돼요. 구하기 힘들어요. 외국인의 돼지고기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참치가 엄청 쌉니다. 몰디브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가 참치예요. 5명이서 배 터지게 참치만 주구장창 먹어대도요, 우리 돈 2만원이 안 돼요. 주류 구매가 힘들다는 거? 당연히 주류 반입도 금지입니다. 트래블러의 짐뿐 아니라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조차 반입이 안 되거든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요, 공항 세관 통과할 때 압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몰디브 세관에서 보관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출국할 때 비로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맡겨놓고 까먹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비행기 시간에 쫓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못 찾아가고요, 그 나라에 그냥 그 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일이에요. 남 좋은 일. 자, 다음은 몰디브 비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몰디브는요, 관광 수입이 국가 수입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국적 상관없이 몰디브에 방문하는 모든 트래블러는요, 30일 여행 비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인종 북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게 몰디브 비자입니다. 하다못해 유승준 씨도 비자를 여기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왕복 비행 티켓이 있다면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가 몰디브입니다. 자, 여행 추천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마음 먹고 몰디브로 떠났어요. 여행 기간 내내 근데 비가 와서 방 안에만 있게 된다면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노릇이죠. 몰디브는 우리나라처럼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질 뿐이고요. 5월에서 10월이 우기입니다. 필리핀과 비슷한 소나기 형태의 스콜이 기습적으로 쏟아져요. 몬순기후의 특성이죠. 스콜의 특성상 장시간 비가 계속해서 내리진 않아요. 근데 파도 치고 물속 움직임이 막 급격화되면 라군지대의 그 스노클링 포인트들이 전부 그냥 흙탕물이 돼버려요. 그럼 시야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건기로 들어설 때 이제 5월 우기로 돌아서기 전까지 1월에서 2월 초쯤이 강수량이 가장 적다가 3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요. 몰디브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은 몰디브 화폐 통화예요. 루피아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로 출국할 때 그 나라 화폐를 우리가 미리 환전하거나 공항에서 바로 환전을 하기도 하죠. 몰디브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물반 외국인 반인 나라라서 리조트에서도 미국 달러가 사용이 되고요. 리조트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팁은 달러로 받기를 원해요. 서비스로 주는 팁, 달러라는 게 몰디브의 불문율입니다. 환전은 달러만 해가시면 되고요.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한 장만 더 준비하시면 문제없어요. 리조트에 들어가면 보통 지불보증금 같이 체크인하면서 요금 대신 룸넘버만 알려주고 이용한 다음에 미리 거치해놓은 보증금에서 감산을 하죠. 보증금액은 대부분 한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킵을 해놓고 초과금은 이제 체크아웃 시에 추가 결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를 준비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곳을 꼽는다면 반드시라고 할 만큼 꼽히는 곳이 몰디브입니다. 이 몰디브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볼게요. 자, 어떤 리조트를 선택하든 간에 몰디브의 모든 섬은요, 산호초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호핑 투어나 스킨스쿠버를 하지 않아도요, 스노클링만으로 이색적인 수중 생태계를 만나실 수가 있는 동네죠. 몰디브 1편에서 제가 라군이나 리프 등의 환경 고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라군은 산호가 죽어서 만들어진 지대입니다. 물속에 산호 가루가 쌓이죠? 그러면 바다가 에메랄드색을 띠게 해주는 그런 지역을 라군이라 그래요.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한 특성을 가집니다. 물이 투명해서 워터빌라를 주력으로 하는 리조트의 경우 이 라군지대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냐, 그리고 또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이 리조트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다만 말 그대로 죽은 산호, 가루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산호초지대에 공생하는 물고기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산호가 없으니까 이끼도 없고, 이끼가 없으니까 물고기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1편에서 건만 번지르르한 리조트보다 수중 환경을 고려해서 리조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한 단어가 리프라는 단어예요. 자, 이 리프라는 게 뭐냐면 라군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산호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산호지대하고 바닷속 절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속 이렇게 쭉 라군지대하고 산호지대로 이어지다가 평탄하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확 꺾어지죠. 이게 바닷속 절벽이 만나는, 대양과 만나는 경계면인데 여기가 바로 리프예요. 리프 지대라고 합니다. 산호가 많으면 다양한 생물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리프 지역까지 접근성이 좋다면 이건 스노클링 포인트의 환경이 굉장히 최적화가 되는 거죠. 요즘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서 산호가 계속 죽어나가는 판국이라 몰디브의 국책 사업이 산호지대 복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중 환경이 좋은 리조트의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몰디브 방문 전에 알아야 될 필수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뭐 관광을 하더라도 뭔가 알고 보면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시는 법이니까요. 자, 시청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